비상계엄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임 아니면 탄핵에 내몰리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국방장관 지명자를 피트 헥사스에서 란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로 교체할지 고려 중인 것으로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다카 추방유예 정책의 폐지가 불가피하지만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가 대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고용주 인증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워싱턴 수도권 지역 주택 가격은 4.7% 상승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에서 무효화된 후 계엄을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임 아니면 탄핵에 내몰리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들의 탄핵 소추안 발의로 탄핵 표결에 직면하고 있으며 임기 도중 퇴진은 확실하고 단지 사임 혹은 강제 축출로 결판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90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당장 정지시켜 불안한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일상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황당한 대패착 6시간 동안의 계엄 도박은 정치적 자살행위로 간주되며 즉각 탄핵에 내몰리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야6당은 190명 전원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해 이르면 이번 주말 탄핵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여당 8명 이상이 동참해 300명 중 200명의 찬성으로 국회에서 가결되면 그의 대통령직은 즉각 중단되며 자진 사임이나 헌법재판소의 파면이냐만 남게 된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리카를 방문 중인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에게 한국 사태를 브리핑했다고 밝히고 한국의 상황 전개에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정치적 분쟁은 평화롭고도 법치에 따라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촉구했습니다. I also want to just underscore that we have every hope and expectation that any political disputes will be resolved peacefully and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전 세계를 충격과 혼란 속에 몰아넣었던 6시간의 계엄 도박으로 황당한 대패착을 두었으며 정치적 자살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전격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가 곧바로 여당 의원 18명이 포함된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해제 결의안을 가결해 무효화시키자 결국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한 6시간 만의 실패를 극히 위험한 도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전격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의사당 상공에서 헬기가 선에 비행하고 무장한 군병력이 의사당에 진입하자 국회 내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민들이 몰려나와 군대를 가로막고 군경과 충돌하는 긴박했던 장면들도 속속 타전됐습니다. 6시간 동안의 롤러코스터, 극한의 움직임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충격과 분노로 폭발해 이제 길거리에서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해서 내란 수괴로 체포하라로 바뀌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민 다수가 군부 독재의 표상이자 역사책이나 있는 것으로 믿었던 계엄을 들고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의 모습에 투영되고 군대에 의한 광주의 상처까지 상기시키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7%까지 추락했던 매우 낮은 지지율에
부인을 비롯한 각종 스캔들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황당한 대패착으로 그의 임기 도중 퇴진은 확실해지고 있으며 스스로 사임하든지 아니면 강제로 축출되느냐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집단 사임에 이어 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국방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대혼돈이 이어지고 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국방장관 지명자를 피트 헥사스에서 란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로 교체할지 고려 중인 것으로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 내에선 드산티스 주지사의 회의적인 의견이 있어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도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의 주요 지명자들 가운데 세 번째로 논란을 사온 국방장관 지명자가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국방장관 지명자를 현재의 피트 헥사스에서 란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로 교체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시작으로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피트 헥사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팍스뉴스 진행자 출신으로 공룡부처인 펜타곤을 운영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데다가 성추문, 지나친 과음 등 갖가지 구설수로 상원 인준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국방장관 지명자를 교체하는 문제로 숙고해 왔으며 적어도 2명의 대안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플로리다 순직 보안관 추모식에서 란 드산티스 주지사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국방장관을 맡을 의지가 있는지 타진했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진영에서는 드산티스 주지사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입막음 대가지불 등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점을 들어 그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같은 플로리다 출신 연방하원의원인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를 국방장관으로 이동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는 상원 인준이 필요 없는 백악관 참모로 기용할 계획이었으나 연방하원의원을 지내 국방장관으로 지명되더라도 상원 인준을 무난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트 헥사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4일 거의 마지막으로 연방 상원의원들을 만나 상원 인준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여의치는 않은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화당의 조니 언스트 여성 상원의원은 전투에 참여했던 여군 출신으로 군에서 성폭행당했다는 아픈 기억을 공개한 바 있는데 헥사스 지명자의 인준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것으로 미 언론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헥사스 지명자는 더욱이 친어머니가 아들의 여성학대 성향, 지나친 과음 등으로 이혼했던 치부를 공개하고 나서 국방장관에 오르기 어려워졌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국방장관 지명자 교체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 자체가 헥사스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뜻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헥사스 지명자가 국방장관 후보에서 낙마할 경우 트럼프 2기 주요 지명자들 가운데서는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 체드 크로니스터 DEA 마약단속 국장 지명자에 이어 세 번째로 기록됩니다. 트럼프 2기 첫 해에 드리머 50만 명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다카 추방유예 정책이 연방 법원 판결로 폐지될 것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가 대안을 마련해 새로운 보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2기에 가장 우려하고 있는 청년들은 300만 드리머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 따라 미국에 왔으나 불법 체류 신분으로 살아오다가 오바마 시절부터 10년 이상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받아온 다카 수혜자들이 트럼프 2기에서는 다시 허공에 뜰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1기 때 추진했다가 막혔던 다카 폐지를 2기에서도 재추진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나 불법 이민자들에게 발급된 모든 워크퍼밋 카드를 종료시킬 것이라고 공약해놓고 있습니다. In addition, Biden is also giving illegal aliens work permits to take jobs away from American citizens. I will stop the outrageous abuse of parole authority. We will terminate all work permits for illegal aliens.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없앨 수 있는 워크퍼밋 카드들은 다카 드리머 54만 명과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피해 미국에 온 TPS 임시 체류 허가자 120만 명이 주 대상입니다. 그중에서 다카 워크퍼밋 카드 폐지는 트럼프 2기의 결정이 아니라 연방법원의 판결로 결판 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다카 정책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규 신청까지 재개하려 했다가 텍사스주의 연방지법의 판결로 중지됐고 제5 연방항소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루지애나 뉴올리언스 소재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0월에 심리를 가졌는데 새초에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 대표적인 보수 지역이어서 다카 불법에 따른 폐지를 판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법무부에서 다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카드 정책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5 연방항소법원에서 다카 불법 판결을 내리게 되면 트럼프 2기 연방법무부에서는 연방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다카 불법과 폐지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카드 정책이 불법으로 폐지 판결을 받게 되면 현재 54만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워크퍼밋 카드가 일순간 효력을 잃거나 잘해야 추가 연장이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일기 때 다카 정책의 폐지를 발표하면서도 나는 이들 청년들을 좋아하고 있으며 연방의회가 새로운 보호 조치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어 드리머들에 대해서만큼은 공화당 의회에서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I have a love for these people, and hopefully now Congress will be able to help them and do it properly. And I can tell you, in speaking to members of Congress, they want to be able to do something and do it right. 다카 수혜자들은 현재 53만 5천 명이 있으며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자격자들도 116만 명이 있어 최소한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출신국별로는 5번째 많은 한인 청년들은 4,750명이 현재 다카 워크퍼밋을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의 유자격자들은 3만 2천 명이나 있는 것으로 이민정책연구소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현재 연방법에 따라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 조항을 폐지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장애인 노동자들도 성실히 일한 만큼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류령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 관행을 종식시키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법은 현재 장애가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개념에 따라 고용주가 특정 근로자에게 연방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 14시항에 따라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원래 부상당한 군 참전용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약 4만 명의 미국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절반 이하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에 이들 근로자 중 10%가 시간당 1달러 이하를 벌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담당하는 노동부 타린 윌리엄스 차관보는 많은 사람들이 절반도 못 벌고 일부는 1달러에 몇 센트밖에 벌지 못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노동부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증명서 발급을 즉시 중단하고 현재 해당 허가를 보유한 수백 개의 고용주에 대해 3년간 단계적 폐지 기간을 시작하는 제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12개 이상의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는 이미 이 프로그램을 금지시켰습니다. 일리노이 의회는 최근 2029년까지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을 종식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캘리포니아, 네바다, 버지니아도 이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새해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주택 매물은 많아지겠지만 그간 금리가 낮아지길 기다렸던 구매자들의 억눌린 수요 역시 많아져 가격은 높게 유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년 주택시장 전망에 따르면 DMB는 내년 주택 매매와 재고가 늘어남과 동시에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택 매매와 재고가 감소했지만 지역 내 부동산 활동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금리와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잠재적인 매도자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이트 MLS의 조사에 따르면 내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더 낮은 금리를 기다리는 판매자들이 더 많은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기를 바라는 구매자의 억눌린 수요도 있어 주택 가격은 높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지난 몇 달간 매물은 급증했다며 DC 인근 시장에서 재고는 약 19% 증가했으며 구매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있고 이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MV의 주택 판매 활동이 증가한 잠재적 이유 중 하나는 재택근무에서 다시 사무실로 복귀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회사에 더 가까이 이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함께 정부 효율성 태스크포스를 공동으로 이끌고 있는 비벡 라마스와미는 연방 직원들이 주 5일 사무실에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드핀에 따르면 2024년 9월 워싱턴 DC 주택 가격은 작년 대비 2.4% 하락하여 평균 61만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DC 지역의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은 2024년 61만 달러에서 2025년 64만 달러로 4.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매매 건수는 49,630건에서 53,550건으로 7.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 활성 매물수는 5,710개에서 6,507개로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DMV가 예상한 2024년과 2025년 연말 주택 공급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낮습니다. 올해와 내년 예상 주택 매매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미국민들은 재정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